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최연희 쌤장이고요. 우리 이제 건강보험 관련된 내용은 익숙해져 있으시고 저한테 신입교육으로 연금 관련된 기초교육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기는 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상담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해서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 2시간 진행은 할 건데 최대한 짧고 굵게 해서 바로 상담 가셔서 쓰실 수 있을 만큼만 디테일하게 가면 우리가 너무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짧게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자산관리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난 자산관리 상담을 딴 데 가서라도 받아봤다. 아무도 없어요? 나의 자산을 고민해 본 적은 있다. 항상 우리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나도 교육 받은 사람들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자산은 뭐죠? 건강. 아이, 땡. 맞춘 사람 제가 수박 쏠게요. 내 자신. 정답! 내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 없으면 돈이 뭔 소용이고 건강이 뭔 소용이고 보험이 무슨 소용이에요. 자산관리는 나 챙기는 거, 고객 챙기는 거, 고객의 인생을 챙기는 게 자산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객이랑 첫 만남에 얘기해요. 오늘 상담 진행하시는 거, 커미션이든 지인이든 소개든 오늘 상담 진행하시는 거 저는 고객님이랑 잘 살고 싶다. 저도 잘 살고 싶은 만큼 고객님도 여유롭게 잘 살고 싶으시지 않냐. 그거에서 오늘 인생 관련된 내용으로 컨설팅 해드릴 거라 보험만 얘기해드릴 게 아니라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보험이랑은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받으셨던 상담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내용 설명드려 보겠다라고 해서 진행하거든요. 자, 요거 깔고 교육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 우선은 보험의 본질부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뭘까요?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보험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보험 중에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비? 또? 치료비. 치료비? 네, 실비.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실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몸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내 자신. 내 자신의 실비만 중요해요? 안 아프면 어떡해? 우리 고객님들 중에 만나면 저는 지금까지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70대 넘으셨는데 고혈압 약도 안 드셔본 적도 있고 고지혈증, 당뇨약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비가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부터 좀 깨부셔야 돼요. 실비가 아니라 실비 중요하지. 근데 고객님 인생 살기 위해서 금전적인 거는 잘 챙기고 계시냐 그런 내용들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르지 않아요. 실비 얘기해놓고 금전적인 것까지 연결해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들 저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하시는데 보장성 보험이랑 틀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내용들이랑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볼게요. 자, 우리 보장성 보험 이걸로 주로 PT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질병으로 아프거나 사고로 다치거나 그러면 내가 이제는 연금이랑 종신 관련된 내용도 같이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은 필요한 이유는? 오래 사니까. 그리고 우리 살면서 없으면 안 되는 거 돈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카페에서 커피만 사 먹어도 돈이고 주차비도 다 돈이고 여기서 지금 찍고 있는 핸드폰 요금도 다 나가고 있고 벌써 에어컨을 켜셨더라고요. 에어컨 켜는 전기세도 다 돈이거든요. 돈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금도 필요해요. 그리고 종신도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얘는 확정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지사님도 같이 듣고 계시지만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죠. 속상한 이야기지만 죽어요. 이거는 확률이에요? 아니 확정이에요? 누구나 죽어요. 죽을 때 얘는 필수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사망 관련된 내용, 상속 관련된 내용, 장례비용 관련된 내용, 증여 관련된 내용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줬어. 그럼 그것도 증여세로 세금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우리 실비 얘기할 때 고객님 안 아프실 거예요? 어차피 아프실 거니까 실비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암보험 가입하시는 거고 암 치료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나이 들어서 내가 은퇴하면 연금도 필요하고 노후자금도 필요한 거니까 그 내용 확인하려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한테 이거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비랑 똑같아요. 고객님 실비 없으신 분들한테 실비가 왜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자마자 그거부터 까지 않아요?
고객님, 이전 담당자가 실비를 안 해줬어요? 실비가 납부가 안 되는데 그거 안 챙겨줬어요? 이거부터 얘기하시지 않아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라고. 이전 담당자가 연금을 안 챙겨줬어요, 고객님?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걸 왜 안 하셨어요? 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실비 왜 중요해요? 요즘 막 5세대 실비도 생긴다고 하고 어제 교육 오신 분들도 있고 못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실비 5세대 실비 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공단에 돈이 없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자예요. 적자라서 돈이 없어서. 그러면 연금은요? 우리가 이걸 필수로 해야 되는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이 고갈된대요. 우리 그래서 연금 납부하시는 금액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고갈되니까 없으니까. 근데 이거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실비? 나라에서. 나라에서 우리 아예 정해줘서 주잖아요. 이제 보험사 약관 따르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금감원에서 내용 나와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필수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다들 TV보다는 OTT를 많이 보셔서 광고를 안 보기는 하는데 요즘 은행에서 연금 관련 광고가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고갈돼서 나라에서 시킨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에 시킬 수 없잖아. 조금 공신력 있는 기업에다 시켜야 되니까 은행에다 시킨 거예요. 근데 은행에다 하는 연금보험 어떤 거예요?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아니에요. 연금저축보험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필요하다. 자, 세금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게 세금인 거잖아요. 얘도 나라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수로 해야 돼요. 세금은 필수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냥 아까 얘기한 카페에서만 가도 부가세 붙잖아요. 부가세 받는 것도 세금이니까 필수로 해야 되는 거. 이거 세금 때문에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데 부가세는 바로바로 결제하니까 금액이 크게 와닿지 않는데 나중에 금액 낼 때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건 부가세는 카드로 납부가 되는데 얘네는 뭘로 내야 돼요? 현금 내야 되는데 우리 목돈은 큰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나라가 책임 안 져줘요. 돈은 내라고 하면서 너 돈 받았네? 너 돈 많이 줬네? 라고 하고서는 세금은 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라에서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필수로 해야 되는 거라고 인지하시고 고객한테도 필수로 하셔야죠. 왜 안 하셨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 주시면 그런가? 라는 의심은 갖게 돼요, 고객이. 여러분도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의심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확신하세요? 그래서 내용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PT 할 때 꼭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고객님, 실비 건강보험 왜 준비하셨어요? 혹시라도 아플까봐. 그쵸? 걔는 혹시라도 아플 거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인 거는 준비하시는 거라 저축 가지고 계세요? 적금은 들어놓으셨어요? 예금하고 계세요? 등등등으로 확인하면서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돈 필요할까봐 목돈으로 돈 들어갈 거 있을 것 같으니까 돈은 모으는 거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험으로 하실 수 있어요, 고객님.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풀어드릴 거예요. 고객님은 오늘 저랑 상담하시면서 건강도 챙겨가시고 금전적인 것도 같이 상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보험으로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근데 그동안은 모르셨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설계사들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배정받은 거 팀장급이잖아요. 그래서 명함에도 우리 팀장으로 나와져 있잖아요. 고객이 인식하는 팀장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고위 관리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팀장급으로 이런 내용도 설명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 다 듣고 가시는 게 고객님이 오늘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라고 하고 상담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맥락이에요. 건강보험 PT는 익숙해요. 근데 거기에 한 스푼만 더 얹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익숙해져서 계속 내가 언급을 해봐야지 편해지는 건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시는 것이라서 그 내용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거. 솔직히 우리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또 다음 달 1일 되면 리셋되고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리셋되는 김에 익숙해가지고선 난 건강보험 PT는 완전 자신 있어. 이번 달에 돈 벌어야 되니까 건강보험 PT만 할 거야. 라고 하면 거기서 머물 거고 그리고 그 계약이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신입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퍼미션 나가면 최근에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다른 설계사 껴있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사 껴있고 나랑 분명히 PT 해가지고서는 그 설계사를 내가 이겨가지고 계약은 다 들어갔는데 한 1년 지나니까 갑자기 내 거 해지하고 연락을 안 받아. 또 설계사 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거에 진행해가지고서는 이 설렘은
겁내지 마시고 종신이나 연금 관련된 내용도 PT를 해주시면 얘는 절대 못 건드려요. 자, 생각해봐요. 자, 나 단기납 가입되어 있다. 뭐 몇 명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치. 자, 깜짝이야. 나 2명만 있는 줄 알았잖아. 단기납 왜 가입했어요? 돈 모으려고. 퇴직금이 없으니까 돈 모으려고 진행하신 건데 얘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없는 돈이죠. 모든 설계사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 건들 수 있어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PT할 때 고객님 목돈 모으고 계세요? 보험으로 모으세요 라고 하면 고객이 안 와닿는다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근데 그거를 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설계사가 못 끼어들게. 그럼 우리도 생각해봐요. 솔직히 우리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서는 다른 타 설계사가 해놓은 거 중에 좀 안 좋은 보험들은 깨고선 다시 가입시키시잖아요. 근데 단기납 가입되어 있어. 이거 깨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얘기 못 하잖아. 다른 설계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연금 가입되어 있어. 이거 깨라고 해요? 못 해요. 연금 어차피 받는 거 좋은 금액이니까. 그리고 연금을 몰라. 설계사들이 가서 연금을 몰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를 몰라. 그리고 증권상에도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안 써 있어. 내가 아무리 증권을 받아도 얘가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가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니까 모르는 거는 피하자. 내가 아는 거 안보험. 고객님 주요 치료비를 왜 해야 되며 이게 10년 지급이 아니라 매 지급으로 가야 되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주입식으로 교육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금이랑 종신도 주입식으로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의 본질. 보험은 건강이랑 목돈 관련된 내용을 같이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플러스로 표기해 놨잖아요. 고객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플러스라고. 고객님, 내 몸은 내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내 자산을 지키려면 돈도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아픈 거 치료하시고 다친 거 치료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험 가입하신 거잖아요. 건강해야 모아놓으신 돈도 쓰실 수 있어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서 보험은 위험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같이 진행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하고 본질을 다시 깨워주시면 됩니다. 보험의 본질은 보험 상품만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비어져 있는 거. 우리 건강보험도 비어져 있는 거 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다른 내용도. 목돈 관련된 내용도 채우신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장성 보험. 건강보험이 적자예요. 고객님 실비 진행하시는 거 적자라서 별도로 준비하시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수술비 엄청 밀잖아요. 수술비 관련 내가 준비해야 돼요. 실손의료비로 준비하셨고 수술비로 준비하셨고 그리고 연금보험. 국민연금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물론 받으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여쭤봤더니.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됐는데 그래도 내가 준비해야 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종신보험 사망 이후의 비용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드시면 죽어야지 라고 얘기하시지만 젊은 나이에 나 죽을 거 걱정해요? 죽을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미래에 사망할 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앞날이 힘들잖아. 다음 달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내 새끼 키우는 거 힘들고 내 새끼 학원비 내는 게 걱정이지. 나 죽어가지고서는 그때 돼서 장례 비용은 어떡하나 이런 거 생각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확정으로 오는 내용들이니까 나 죽는 건 나라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세금도 나라가 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 대신 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종신보험으로 진행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 틀을 가지고 고객한테 처음부터 깔아놓으세요. 그래야 고객이 나 이 내용도 들어야 되구나라고 인지하고 들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 제가 진짜 되게 여러 번 시도해서 깨달은 거예요. 일반적인 설계사가 가서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아무도 없어요. 생보 출신 설계사들도 가가지고 건강보험 PT만 하거나 아니면 나는 건강보험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종신이나 단기납 이런 내용만 설명하고 와야지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모든 내용을 다 나한테 할 거니까.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상담 갔는데 나한테 건강보험 다 했어. 돈은 없대. 근데 한 달 뒤에 보니까 다른 계약건이 들어와 있어. 단기납 100만 원짜리.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나한테 돈이 없다 그랬는데 어디선가 다른 설계사 만나고 했어. 그래도 물어봤더니 원희 씨가 그거 하는지 몰랐지 라고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은퇴 설계가 뭐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제 지산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려운 건 맞아요. 딥하게 들어가고 내가 익숙해져야 하고 고객이 막 디테일하게 들고 들어오면 어려운 게 맞아요. 은퇴를 준비하고 내 노후에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씩 할 거예요. 일단 쉬운 거부터. 자, 은퇴 설계는 시간과 목적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에 돈 벌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시간과 내가 나중에 노후에 돈을 써야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못해도 100세까지 살긴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고객들 만나면 90세까지도 되게 정정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 오늘 요거 교육 끝나고 여기 근처에 고객님 있어서 뵈러 갔는데 74세시거든요. 근데 약 하나도 안 드시고 아직 수술도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어요. 심평원 돌렸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되게 건강하세요. 아직 일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의료기술도 너무 많이 발달됐고 몸 관리 하시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 시간을 돈 벌 수 있는 기간 동안 쪼개서 해야 되는 게 시간 관리하는 거. 그리고 목적을 두고 내가 장수해서 오래 살 건지 아니면 나는 바짝 살고서는 흥청망청 쓰고서 살 건지 등등등의 목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관리해 주시는 게 은퇴 설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나눠볼 건데, 자,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돈이 들까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돈이 들까요? 그쵸. 우리 엄마들 여기 많잖아. 태어나기 전부터. 특히 저는 아직 미혼이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가끔 친구들이 얘기하거든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어떻게든 빨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라. 지금 나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험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공수정?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 아는 언니는 10번 해가지고서는 임신 성공했어요. 근데 시험관으로 성공 안 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 갑자기 애가 생겼어요. 자연임신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돈은 들어간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돈이 들어가고, 자, 죽을 때까지일까요? 죽고 나서일까요? 죽고 나서. 아까 얘기한 세금 내야 되니까.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나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잖아. 그래서 장례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는 물론 요즘 되게 똑똑한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많아서 막 초등학생 때부터 주식하고 혼자 막 유튜브 해가지고 수익 내고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의 지원이 조금 더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진짜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청소년기부터 돈을 번다고 하자. 저도 저 18살 때부터 알바하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돈을 벌어서 은퇴 준비 시기까지 이때까지 돈을 벌고, 이 번 거 가지고 여기 지금 그 위치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이때 쓸 돈을 내가 여기서 미리 벌어가지고 저축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시간 관리를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자산 관리나 은퇴 설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누진 않는데, 제가 쉽게 하려고 저만의 방식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님, 돈은 모으고 계세요? 이 질문은 해보긴 할 거잖아. 제가 예전에도 부평 와서 얘기했을 때 더 이상 말을 끌어가지를 못하시겠대요. 고객님, 저축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고 네, 하고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말이 안 나온대요. 고객님, 저는 주식해요. 그럼 더 이상 말이 안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객님, 돈을 모으시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릴 건데, 돈은 단기에 쓰실 수 있는 거, 중기에 목적 자금으로 쓰실 거, 장기에 쓰셔야 되는 거를 나눠서 모으셔야 된다. 그래서 고객님이 만약에 지금 모으시는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3등분으로 쪼개셔라.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내 기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쓰실 수 있는 만큼 나누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로 진행하시는 건 전 은행도 얘기해요. 고객님, 은행에도 돈 모으세요. 돈 모아서 갑자기 우리 돈을 써야 되는 시기들이 올 수 있잖아요. 제가 한 1년 전에 차를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이런 졸음운전 해가지고선 옆에 완전 싹 다 긁었거든요. 근데 자차 처리하기가 무서워가지고 보험료 때문에 개별로 돈으로 했어요. 그것도 목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은행에서 빼서 쓰면 되잖아. 내가 놔둔 금액으로. 그리고 주식으로 하시는 것도, 펀드로 하시는 것도 단타 치고 빠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팀장님? 펀드 하시는 분? 없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 소액으로라도 연습 삼아.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연습에다가 고객이 물어봤을 때 내가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저도 얘기해요. 고객님, 저는 주식은 안 해요. 다만 보험으로도 비슷한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식 하고 싶으면 하세요. 수익 잘 나고 있어요? 괜찮대요. 그럼 하세요. 다만 거기서 안정적인 자산을 별도로 좀 뺄 거라 그거 우리 또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해서 단기로 하시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로 하시는 거는 자, 은행에 적금 제일 긴 게 얼마죠? 3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3년으로 나누지 마요. 그러면 나한테 갖고 올 게 없어. 2년으로 할 거예요. 2년까지 모으시는 거 은행에 하세요, 고객님. 짧게 치고 빠지실 거 은행에다 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돈으로 모으시는 거를 3년부터 10년까지. 10년인 이유는 뭐죠? 비과세. 자, 비과세 적용되는 건 보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팔아야 되는 상품이 10년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그 전에 해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년으로 제가 일부러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가 쓰려고. 보험으로 쓰려고. 그래서 진행하실 수 있는 거는 단기납종신이나 저축보험, 연금저축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펀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어요. 부동산으로 진행하시고서는 돈 많이 모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단계로 빠지실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혹시 나는 금에 투자하고 있다. 하고 계세요? 우리 시상으로도 금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잘 모아두시고 지금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서 잠시 멈추긴 했는데 그 어플 중에 이름이 몰라 비단으로 바뀌었거든요. 금거래소 한국 금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어플인데 여기다 넣으면은 0.1g 단위로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넣어놓으면 생각보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일 거고 금은 떨어지진 않을 거라서 하나 좀 해보셔도 한 10만 원 정도만 묵혀놓고 고객한테 그냥 어필하려고 쓰는 거예요. 고객님 저는 금도 해요. 금 하세요. 저 보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금도 해요. 라고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고객이 솔깃한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얘한테 물어보면 이런 것도 알 수 있네? 라고 인지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도 진행하시고 달러는 우리가 갖고 와야죠. 달러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장기로 들어가는 게 10년 이상. 얘를 연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기간별로 나눠서 고객님 이렇게 세팅하셔야 고객님 전체적인 인생을 다 쓰실 수 있어요. 짧게 갑자기 목돈 필요할 때 쓰시는 거. 그리고 중기로 들어갔을 때 목적을 가지고 쓰시는 거. 은행에다 넣는 건 무조건 비상자금. 중기로 저한테 진행하시는 것들은 다 목적자금. 아니면 뭔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시드머니 진행하시는 거. 장기론 무조건 연금, 상속, 증여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고객님 그럼 이거 셋 중에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대부분 요거나 여기에서 끝나요. 연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도 퍼미션 되게 많이 나가고 있기는 한데 진짜 손에 꼽거든요. 그리고 진짜 옛날에 너무 생각이 튀어 계신 분들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고객한테 얘기해 주시면 된다. 요거 나누시는 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저는 요거 가서 바로 표로 그래요. 단기, 중기, 장기 써놓고 6개월에서 2년, 3년에 10년, 10년 이상 하시고 요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자원 관련된 내용으로도 고객한테 왜 모으시는지도 물어봐요. 요거는 뒤에 나올 거라 설명 드려볼게요. 그리고 목적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고객들, 자, 지사님 적금 들어져 있어요? 아까 단기납도 하고 있다 그래서 왜 모아요? 뭐에 쓰려고? 애들 학자금? 이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 모으고 계시죠? 네. 왜 모아요? 애들 거? 노후자금까지? 좋아요. 자, 이렇게 목적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모아야 될 것 같으니까. 돈은 모아야지. 갑자기 돈 쓸 일 있으면 뭐해? 아니면 애들 학자금으로 쓰던지 아니면 이사도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집이 전세라서 나중에 쓰려고 해서 두리뭉실해요. 그냥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때 쓰려고 모으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돈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고객한테 미리 얘기해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하는 애가 그런다고 하겠지만 저는 완전 파워 J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많이 세워놓는 편인데 J로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J 성향이 아니에요 이더라도 상담하실 때는 목적이랑 목표만 세워주세요. 그거를 내가 짚어주면 되고 고객은 P 성향으로 지금 준 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선택만 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계획은 제가 세워드릴게요. 저를
자산관리 담당자, 비서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고객님은 선택만 하세요. 지금 모아놓으신 돈으로 하실 수 있는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다만 하셔야 되는 것들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조율해서 제가 계획 세워드릴게요. 라고 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랑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없으면 이 돈은 그냥 써버리는 돈으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예를 들어 적금을 모았어요. 5%라고 해가지고 적금 모아가지고 1년 딱 바짝 부었는데 1년 뒤에 내가 돈 쓸 일이 없어. 그럼 다시 예금 통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돈도 안 쓰는 돈이에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나 이거 돈 시드머니 모였으니까 이번에는 뭐 주식을 해봐야지. 시드머니 모였으니까 우리 집 팔고 이사 가는 거 고민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목적들이 생겨야 고객이 돈을 모을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안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해서 제2로 우리가 계획 세워주시고 고객한테는 선택만 하게, 그리고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뭘 하고 싶은지, 왜 진행하는 건지. 제가 여쭤본 것처럼 고객한테 고객님 돈 왜 모으시는 건데요? 저랑 이거 상담 받으시면서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얘기 들어보시니까 건강보험은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거 당연히 챙겨주시는 거고, 왜 하고 싶으신지 이거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셨던 거 있는지. 아까 잠깐 금 얘기했는데 혹시 금도 궁금하세요? 그러면 안 그래도 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쵸 고객님, 어플 열어서 바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쓰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퇴 설계는 다 필요 없다. 시간이랑 목적만 정해주시고 그거를 우리가 PT를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 후에 고객한테 맞는 상품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한테 맞는 상품, 저희 팀장님이 최근에 병원 근무 심지어 대타를 나갔거든요. 빈자리가 있어서 대타를 나갔는데 엄청난 고객을 만나고 오셔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100만 원짜리 단기납 하나에다가 그 고객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손자가 5이래요.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각각 100만 원씩 연금을 들어놨고요. 할머니가 애들한테 각각 단기납 주무실을 들어놨어요. 그거를 주시고 싶으신데 애가 또 태어날 예정이래요. 그래서 그 애기한테도 주고 싶은데 이전 설계사가 계약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시는 상태라서 그거 PT를 하나씩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우리 이런 고객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자꾸 욕심을 내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가지고 내가 갖고 오고 이런 생각이 너무 막 커지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과부한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건 너무 많고 이렇게까지 PT를 해본 적은 없고 해가지고 저랑 하나씩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고객이랑 얘기해서 설명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보험으로 돈을 모으시는 일부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지 계약을 들어가시는 내용들이 다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 내가 욕심내면 고객이 알아요. 얘 나 돈 있는 거 알고서는 뜯어내려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숨기시고 고객한테 맞는 상품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 줄에 나와져 있는 이 아이들을 여러분 기본적인 지식은 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디테일하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은행, 저는 상담할 때 상품 찾아줘야 되니까 은행도 뒤져요. 어디 고객 적금으로 들어야 된대. 그러면 네이버만 검색해도 금리별로 쭈르륵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객님 이번에는 단기 적금으로 진행하시는 게 이 회사가 괜찮네요. 여기는 기본금리 얼마에다가 추가로 뭐 카드 발급하던 뭐 월급 통장으로 바꾸던 이러면 추가 금리 주잖아요. 그런 거 없고 뭐 걷기만 하시면 돼요. 하루에 몇 분 한 번만 걸으면 몇 프로 더 준대요.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때 팁으로 주거든요. 그럼 팁만 주면 돼. 그걸 가입을 할지 안 할지는 고객이 선택하라고 해. 내 거는 아니잖아요. 은행은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스만 줘요. 그리고 주식, 고객님 요즘 해외보다는 국내장이 좋아요. 좀 괜찮으세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까 국민연금공단이 고갈이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적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최근에 투자를 잘해가지고선 수익률을 좀 많이 봤대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그냥 스몰 토킹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펀드도 마찬가지. 그리고 만약에 펀드는 모르신다라고 하면 변액 관련된 내용, 우리 변액도 기본 펀드에다 투자하시니까 채권이랑,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가면 우리 이체진행하고 남는 돈들 펀드로 투자해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막 1,000원, 2,000원씩 들어가요. 얼마나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아는 척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부동산. 우리 집 다 관심 많으니까 집에 관한 것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대출이 안 나온다 등등등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디테일할 필요 없어. 우린 부동산으로 전문으로 진행할 게 아니니까. 그리고 금은 아까 얘기한 어플. 달러는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달러 보험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약간의 팁들만 조금 가져가실 수 있게 스몰 토킹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공부는 하시길 좀 바랍니다. 연금을 저한테 거의 반은 들으셨고 반은 못 들으신 것 같아서 기본만 짚을게요. 디테일하게 안 보고. 자, 우리 연금을 알아야 되는 이유, 고객이랑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은퇴 설계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은 알아야 해요.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연금이 주택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요거에 대한 내용들만 인지를 하시고 고객한테 언급만 해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4층 구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다 해야 되거든요. 혹시 팀장님 언제까지 일하고 싶어요? 아, 많이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지사장님? 많이 안 하고 싶대요. 혹시 몇 살까지 일하고 싶어요? 50? 실례만 안 되면 지금 나이가 40? 딱 10년 남았네요. 그럼 10년에 50대 퇴직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놀고 싶어요? 지금 돈 많이 모아놨어요? 아니요? 우리 10년 안에 바짝 모아야겠네요. 오늘 저랑 끝나고 연금보험 하나 가입할까요? 그러면 50대에 퇴직하고 싶대요. 실질적으로 퇴직 일찍 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교육하다 보면 20대인 친구들 요즘 되게 많잖아요. 저희 보험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딱 40대에 파이어족으로 퇴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모아놨냐고 했더니 주식하고 있대요. 그래서 연금 교육 받고서 바로 연금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50대부터 아까 얘기한 100세 시대까지 살려면 그럼 우리 50년을 살아야 되니까 팀장님 우리 10년 동안 바짝 일해봐요. 바짝 일해가지고 돈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 이후에 50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 해야 돼요. 국민연금으로 해야 되는 금액이 일부 있을 거고 개인연금만으로 다 넣을 수 없거든. 그만큼 우리가 돈을 벌고 있지 않잖아요. 특히 고객님들, 우리야 돈을 내가 일하는 만큼으로 많이 벌 수 있지만 고객님들은 내가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한 40대 됐다라고 많이 벌어야 400 정도? 뭐 상여금 받으시는 정도? 받으시는 걸로 개인연금으로 다 몰빵해서 넣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 다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주택연금 진행하려면은 내가 소유한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짧게 넘어가면 국민연금 가서 바로 조회시켜요. 네이버에 국민연금 공단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 요 순서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노령 예상연금 조회하면 인증하라고 떠요. 가입하실 필요 없고 로그인하라고 바로 뜨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 예상 금액이 떠요. 얘도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상 금액으로 내가 계획은 세울 수 있다고. 가서 고객이랑 조회하면 고객이 보고 놀래요. 저는 18살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안 붙게 되면은 받을 금액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입분들 교육하다 보면은 어느 분은 80만 원, 어떤 분은 200만 원, 어떤 분은 빵원이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일을 안 하시다가 우리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서는 보험 일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얼마 나왔죠? 제일 최근이라서 60만 원 정도? 그러면 내가 노후에 써야 되는 금액에 60만 원은 킵해 둔 거예요. 그럼 그 킵한 금액에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거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퇴직연금. 아까 우리 팀장님 지금 방문 갔지만 혜원 팀장님 퇴직금이 없으니까 퇴직금 때문에 단기납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없지만 고객들은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퇴직연금도 조회해 볼 수 있어.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실질적으로 회사에다 확인하는 거.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두 번째는 일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도록. 네이버가 참 좋은 게 여러분 금융계산기도 있고요. 달러 환율도 계산해 주고요. 이런 퇴직금 계산도 해주고요. 금리 계산도 다 해줘요. 적금, 예금 관련된 내용. 그래서 저는 고객이랑 상담할 때 무조건 노트북으로 해놓고 네이버든 연결해놓고 상담 시작해요. 뭘 검색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퇴직금 계산기로 진행해보면 좀 잘 보이실까요?
제가 요거 계산한 게 월 500만 원 정도 버신다라는 가정 하에 그냥 진행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30세 때부터 60세 때까지 일하고서 퇴직했다라는 가정하에 30년 일했다 라고 하고 60세 퇴직하면 실질적으로 100% 금액은 아니에요. 우리 급여들이 다 올랐을 거니까 2억 원 정도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이 2억 원 정도를 그러면 내가 100세까지로 40년 동안 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어차피 국민연금 평생 나오니까 나이가 들수록 쓰는 금액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한 30년, 90세까지는 쓸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겠다. 그러면 매월 받으시는 연금액이 55만 원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그 김부장 드라마 보신 분? 재밌죠? 거기에 나오잖아요. 류승룡이 퇴직금 받자마자 뭐 하러 가죠? 네. 사업하려고 건물 사잖아. 상가 구매하잖아요. 상가 구매했는데 그거 안 나가가지고 상가에서 박스 피고 자잖아. 얘 못 써요. 그리고 퇴직금이 2억 원까지 다 안 나오는 이유는 중도 퇴사도 있고요. 중도 인출로 해서 집 살려고, 결혼하면서 결혼자금으로 쓰시려고, 아니면 집을 구매하시려고 다 미리 빼서 쓰신 경우도 많거든요. 자, 우리 단장님, D 손해보험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그 돈 다 우리 사업자에다가 다 몰빵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새로 돈 벌어들이고 계시잖아요. 물론 잘 되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도에 썼기 때문에 없어요. 만약에 단장님이 퇴직 안 하고 DB손해보험에서 계속 일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겠죠.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근데 그런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리고 60세 퇴직, 아까 우리 팀장님 50세에 퇴직한다라고 또 얘기했으니까 50대 이 창창한 나이에 목돈으로 2억 원 생겼어요. 이거 그냥 연금으로 쓰실 거예요? 놀러 가는데 쓸 거 아니야? 놀러 가는데 돈 없다며. 이거 만약에 퇴직금 있었으면 이거 받아가지고서는 여행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받아 여행 다녀야 되니까 없어요. 없는 돈이에요, 얘는. 그래서 퇴직금도 없는 돈이지만 계산은 해주셔라. 주택연금은 실질적으로 내 명의 집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냥 기준만 기억하세요. 12억 원 한도에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한데 나라에서 보증료를 주고 우리 집을 담보로 들어가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자도 나가고 보증료도 내셔야지만 진행을 해줘요. 혹시 부모님이 자가의 거주 중이실까요? 네. 부모님이 남겨주실 게 만약에 집밖에 없어. 그런데 나에게 빚이 되게 많아. 근데 부모님이 이거 주택연금으로 돌리겠대요.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저는 근데 상관없을 것 아, 같아요. 팀장님으로 생각하지 말라. 빙의하지. 다른 사람으로 빙의해 줄래요? 나 빚 갚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녀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주택연금 제도가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노인 인구 대비해서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1에서 3%밖에 안 된대요. 전체 노인 인구 중에. 내가 죽으면 내 새끼한테 집이라도 물려줘야지. 이 집 똥값인데 그거라도 물려주겠다라는 이 엄마 아빠의 따뜻한 마음들이 녹아져 있어서 주택연금으로 안 돌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도 고객한테 언급은 해주셔라. 그리고 젊은 나이에 파이어족을 생각하시고 이 주택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주택연금으로 얼마를 돌릴 거고 지금 개인연금으로 뭘 하고 있고 IRP로 뭘 하고 ISA로 뭘 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은 주택연금으로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거야. 그러면 그건 칭찬해줘요. 젊으신 분들한테 주택연금도 알고 계세요? 고객님 칭찬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목돈 하나 더 만드셔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짚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고객의 자산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볼 건데 제가 이 연금이랑 종신을 판매를 하면서 제일 짜증이 났던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한테 건강보험 다 진행하고 분명히 돈이 없대. 근데 다음 달에 다른 설계사한테 가가지고서는 100만 원짜리 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는 돈을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제가 또 그 한국금융 설계에 계신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거기는 생보영업을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서 내 고객들은 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네 고객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어디서 그 30만 원에 대한 단기납을 갖고 오고 50만 원에 대한 단기납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제가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려봤죠. 도대체 얘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확인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고객님 보험료 어느 정도 내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건강보험에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고객님 건강보험은 이만큼 하시고 목돈 모으실 수 있는 거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이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되세요?를 이제부터 확인할 거예요. 근데 고객도 자기가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볼 건데 똑같아요. 우리 방문 가면은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하니까 똑같이 아이스 브레이킹 해가지고 인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객님 보험은 건강이랑 목돈을 다 같이 챙기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 설명드릴 건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전에 담당자라는 사람 와가지고 무슨 얘기 했어요? 어떻게 상담 진행했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고 긍정적인 얘기 하실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고객들의 성향들이 있지만 내가 안보험 얘기했을 때 아니면 상해보험 얘기했을 때 운전자 보험 얘기했을 때 그냥 반감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돈 얘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지사님 돈 싫어요?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돈 얘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도 나한테 물어보게 돼요. 그것도 돈이잖아.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된다. 보장성 보험에서 우리 직업 왜 물어봐요? 네, 직업 급수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상해 관련된 내용 보험료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직업을 물어보는 이유는 똑같아요. 연소득 내가 유추하려고 월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유추하려고 얘가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는지 개인 사업을 하는지 이 개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법인으로 전환을 할 건지 운영을 할 건지 등등의 소득을 확인하려고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력이랑 약복용 왜 물어봐요? 심사 넣으려고 물어보는 거잖아. 솔직하게 보험 설계하고서는 심사 넣었을 때 걸릴까 봐 물어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얘한테 금액을 뽑아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품 선택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유병자 상품 질문서 뭘로 해야 되나 상품 내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정해야 되나 물어보려고 소비성 지출이랑 저수성 지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출 어느 정도 쓰세요? 라고 확인하는 거. 그리고 가족력을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세금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될 때 가족한테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물려줄 금액이 있으신지 아니면 가족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얘도 마찬가지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가입하고 싶은 보장 내용 고객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플랜 설계한 거는 암, 뇌, 심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고객님은 암만 원한대요. 이거 물어보니까 확인하는 거잖아요. 얘도 물어봐요. 목적자금이랑 노후자금 어떻게 하실 건지 얼마를 넣으실 수 있는지 필요하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목적으로 뭘 하고 싶으신지 노후의 연금 금액으로 얼마 받고 싶으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이랑 PT 하시는 방법의 용어들이랑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깊은 뜻만 다를 뿐이지 확인하시는 절차는 다 똑같아요. 그거 똑같이 녹이셔서 진행하시면 돼요.